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오늘은 벤츠 얘기, 벤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벤츠에서 마이바흐 EQS라는 컨셉카를 공개를 했죠.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뜬금포로 갑자기 등장한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EQS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대형 SUV로 공개가 됐는데, 작년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벤츠의 파격적인 전기차의 행보, 이번에 이렇게 공개되는 컨셉카, 물론 컨셉카이긴 하지만 마이바흐 EQS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대형 SUV입니다. 자, 이 마이바흐 EQS KCC 오토 강서 본점에서 딱 3일간만 전시를 해서 오픈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KCC 오토 강서 본점이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 분위기라든지 어떤 플로어의 구성, 이런 것들이 조금 리뉴얼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전기차 EQ 브랜드의 전용 공간을 마련을 해놔서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입성을 했다, 이런 뜻이 전시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KCC 오토 강서 본점에서 직접 만나본 마이바흐 EQS, 잠시 한번 만나보시죠. 마이바흐 EQS, 그냥 EQS 아니죠. 마이바흐 EQS를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처음에 쇼카 형식으로 연초에 한번 기자회견 같이 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3일 동안만 이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어 있다가 해외로 날아가서 또 순회 공연을 또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차나 마찬가지지만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는 차와 달리 실제로 보면은 우람해 보이고 볼륨감이 넘치는, 요즘에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EQS 마이바흐 컨셉카 차량도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또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일단 뭐 타이어가 24인치 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크기에서도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은 뚜렷한 캐릭터 라인이나 각진,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EQE나 EQS에서 보여줬던 원 보우 디자인의 그 각진 디자인 없이 아주 둥글둥글한, 바람이 그냥 어디에도 꺾여 나가는 거 없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타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디자인 표면에 엄청나게 큰 우람한 볼륨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바흐를 상징하는 이 그릴 문양을 세로형으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짙게 새겨 놓아서, 이 차 멀리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크롬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면 입체적으로 실제 그릴이 뚫려 있는 듯한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로 박아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기차, 어차피 뭐 컨셉카이긴 하지만 이런 문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면은 그냥 전기차답게 아예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연차의 어떤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전기차로 시작하는 것만큼, 전기차는 앞에 그릴이 없다, 그러면 그릴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킬 것인가, 그런 약간 백지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이제 그릴의 문양들, 디자인 형상을 보면은 내연차에 그릴이 있는 거를 전기차로 가져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서 이질감이 없게 만들까, 약간 이런 디자인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지금 이 자체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래도 태생이 전기차이미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전기차만의 과감한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에어 인테이크로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릴은 상관이 없지만 밑으로는 배터리를 식혀야 되고 모터를 식혀야 되는 바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뚫려 있는데, 아마도 이 차가 양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뚫려서 나오는 게 확실한데, 현재 컨셉카에서는 이렇게 구멍구멍을 이렇게 다 막아놓은 상태로 보이고요. 여기도 공기가 통하는 곳인데 지금 컨셉카이다 보니 막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실차가 나오면은 저기도 뚫려서 나오겠죠. 자,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 굉장히 얇게 나오고 있죠. 미래지향적인 요즘의 차, 특히 전기차들은 얇은 선으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제네시스에서 나온 G90에는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혁신적인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보통은 얇은 LED 라인의 밑에 어떻게든 짧게 헤드라이트를 달아서 뭐 프로젝션이든 레이저든 LED든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G90에서는 그렇게 분리된 거 없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굉장히 얇은 헤드램프를 구현을 해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바흐 EQS 얇은 LED 라인으로 이렇게 촘촘촘촘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마이바흐 마크 로고가 이렇게
세심하게 다 박혀져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컨셉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헤드램프가 나온다 뭐 그런 거는 전혀 보여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차가 나오면은 아마도 얇게 DLR이 들어가고 어디선가 밑으로 헤드램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캐릭터 라인은 이 후드 중앙에만 이렇게 가로지르는 저 끝에서 뭔가 빛이 쫙 와서 벤츠 로고를 딱 완성시키는 이런 굵은 라인 이외에는 모든 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셉카이긴 하지만 퍼팅 라인은 최소화했죠. 여기 이제 EQS, EQ2에서도 제가 모빌리티 쇼에서도 보고 굉장히 극찬을 했던 부분인데, 퍼팅 라인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휀다 끝까지 오는 약간은 클램쉘 후드 타입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깔끔한 퍼팅 라인, 이 퍼팅 라인조차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부분이 제가 EQ 라인에서 굉장히 감탄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바로 24인치 대형 휠이죠. 타이어가 뭐 거의 그냥 뭐 웬만한 버스 수준 생각날 만큼의 굉장히 큰 타이어입니다. 실제 양산 때 이 타이어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휠도 공력 휠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 고기 불판 휠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들 휠인데요. 그리들 휠. 저 가운데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이 가운데 이제 여기 벤츠 로고가 있는 부분에 기름이 이제 모일 거잖아요. 여기서 삼겹살을 구우면은. 그럼 여기 기름 모이는 데다가 김치도 구울 수 있고, 또 지금 이 휠캡하고 여기 사이에는 조금 움팍한 이 부분은 또 움푹하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마늘 같은 거, 통마늘 같은 거 넣어 놓으면은 돼지 기름에다가 마늘도 구워지고 그 위쪽으로는 김치도 구울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리들 휠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성인 남자 한 6명 정도는 고기를 먹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대형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우람하게 볼륨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크롬으로 처리가 된 도어 스텝, 사이드 스텝도 전자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동은 아닌 것 같고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컨셉 차량이니까 이럴 수도 있죠. 나중에 양산 차량에서 이게 전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세에 따르게 또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 들어가 있고, 여기에 크롬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강조된 디자인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마이바흐는 아무래도 럭셔리,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그런 브랜드 상징이잖아요. 윈도우 라인, 디에로 라인이 전부 다 크롬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들어가서 보통은 이게 유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 탁 탈 때 내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나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약간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크롬 라인을 쓰는데, 무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마이바흐 마크가 또 엄청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컨셉 차량이라서 이렇겠죠. 약간 환공포증 B필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양산 차량일 때는 이 부분은 아마 다 없어질 것 같고, 이 크롬 라인은 가져갈 것 같지만,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얄쌍해요. 이 양쪽으로는 긴데 아래 위에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력 성능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얇기 때문에 아마 와류에서도 개선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와류 개선에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컨셉카이지만 양산차가 된다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네요. 여기 검은색, 빨간색, 다시 검정색 해가지고 이 검정색 사이에 빨간색 라인이 있으니까 전체가 지금 빨간색 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멀리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살짝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부분도 약간 컬러적으로, 지금 보면은 검빨의 조합이잖아요. 검빨의 조합에서 저 부분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듯한 빨간색 라인으로 보이게끔, 저런 부분도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충전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차량을 보면은 여기 램프, 리어 램프 쪽에 충전구를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주유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딱 봐도 여기가 주유구로 보이죠. 누가 봐도 이거 주유구죠. 이게 만약에 전기차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건 그냥 주유구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제 말은 그 말이죠.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연기관의 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전기차가 아니라 전용 아키텍처로 만든 전용 전기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내연차와 똑같이 이런 모습을 가져갈 필요가 있나? 물론 테슬라가 했던 게 정답은 아니죠. 이런 데다가 뭐 지금 이렇게 얇은데 어떻게 넣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안 해도 분명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주유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면 얼마든지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조차 지금 내연차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보입니다. 두턴 C필러 쪽에는 이렇게 마이바흐 마크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좋아요.
저 B필러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징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럭셔리 차답게 이 C필러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그리고 윈도우 라인이 여기서 딱 끝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냥 겉에서만 딱 봐도 이 차량은 회장님들, 상징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나라에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높으신 분들이 딱 앉았을 때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C필러도 마이바흐니까 역시 딱 가져간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얇은 LED 라인으로 리어 램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짜자자자자자자작 오다가 이 부분에서는 싹 이어집니다. 지금 빛을 받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램프 자체도 미래지향적으로 요즘 대세에 따르는 그런 라인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여기 램프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 이게 무슨 도너츠처럼 말린 것 같은 듯한 형상으로 이게 하나씩 끊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꼬아서 말려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적 감각이 들어간 기술로 보입니다. 면발광을 이렇게까지 꼬아서 낼 수가 있는지, 이 부분 디테일 굉장히 좋아요. 보통은 여기를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는데 역시 안 열리죠. 내부 공기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밑부분도 보시면은 앞에 아까 하단부랑 똑같이 여기도 아마 뚫려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밑부분에 들어가는 공기가 여기서 끝나서 와류로 올라오지 않고 여기로 그냥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적으로도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아마 여기도 다 뚫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양산차가 확장이 된다면 이 부분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마이바흐 EQS 한번 살펴봤는데요. EQS 마이바흐 시리즈는 EQS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SUV로 지금 컨셉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SUV로 나왔다가 실제 양산될 때 세단으로 나온다? 이런 건 아니죠. 실제 마이바흐에는 그 G박인 마이바흐 시리즈가 있는데, 마이바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EQS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SUV로 나왔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는 SUV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SUV 전기차는 언제 나오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SUV의 전기차를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배터리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확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단으로도 많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발공간이 해치기 때문에 지상고를 낮춘 세단으로 나오기도 쉽지만은 않은 게 이 전기차 분야인 것 같아요. 이 전기차 카테고리에서는 그래서 CUV나 소형 SUV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 집중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EQS가 이렇게 컨셉카가 SUV로 나왔다라는 점은 SUV, 제대로 된 SUV의 럭셔리 전기차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벤츠의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이바흐 EQS가 깜짝 공개가 되긴 했지만 사실 벤츠에서 공개한 EQXX 때문에 이 차량은 사실 뭐 묻혔죠. EQXX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000km를 달린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발표도 이루어지는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보다는 그 차량이 더 요즘엔 집중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우람하고 대단한 컨셉카가 공개가 됐음에도 사실 CES에서 공개된 벤츠의 EQXX가 더 화제성이 크기 때문에 컨셉카에 대한 존재는 조금 많이 묻힌 상태입니다. 자, 지금 벤츠를 보면은 올해 EQA를 조금 더 많이 물량을 풀고, 그리고 EQB 전기차 SUV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EQE랑 EQS가 출고가 됩니다. EQS가 가장 먼저 이제 출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CES 공개된 EQXX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부분이 바로 전비입니다. 기존의 대부분 전기차들 보통 킬로와트시당 5km 정도의 전비가 나오는데 6 정도의 전비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전비를 가진 전기차로 여겨졌었는데, EQXX는 무려 킬로와트시당 9에서 10km까지 주행을 하는 아주 혁신적인 전비를 마련을 해왔죠. 어떠한 기술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녹여졌는지는 자세하게 공개는 안 됐지만 이 차량이 정식 출시가 될 때 이러한 기술들이 아마 자세하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나온 EQS는 또 무슨 차냐? EQS라 함은 굉장히 벤츠에서 나오는 S클래스의 기함급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별로 들어가 있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EQXX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양산차에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기 저항계수도 무려 0.17이라는 혁신적인 수치를 또 만들어냈죠. 많은 분들이 EQXX는
C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많은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도 어쨌든 지금 뭐 A 시리즈, B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C클래스에서도 전용 전기차가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완성차 브랜드 외에 테슬라 같은 신생 브랜드에서 굉장히 새로운 전기차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완성차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브랜드가 담아내고 싶은, 녹여내고 싶은 그런 전기차만의 기술력이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OS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도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일단 차는 물론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를 빠르게 한 대라도 더 시장에 진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강박감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EQXX가 보여준 극강의 전비 기술은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예전에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만큼은 잘 모를 때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배터리가 적은 용량이 있어도,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도 회생제동 기술을 혁신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면은 배터리량을 늘리지 않아도, 충전 속도를 늘리지 않아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이번에 아우디 Q4 e-tron이 공개되면서 나왔죠. 물론 포르쉐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를 세우는 데까지 회생제동 기술로서 차를 정차시키는 기술이 아우디, 포르쉐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보다 훨씬 더 회생제동량을 많이 가져가서 주행거리를 늘리게 되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로 또 생각이 든 건, 항상 내연차에서는 엔진 개발을 잘해서, 변속 개발을 잘해서 이 연비를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차에서도 이 전기 모터의 성능, 회생제동 성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로 기술력을 조금 개발을 해서 전비를 많이 높이면, 배터리는 그대로 들어가도 이 전비만 많이 높이면 굉장히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번째 생각도 제가 이번에 EQXX에서 처음 접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강의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차 판매 1순위를 항상 놓치지 않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현실화시킨 회사, 개발하고 선보이고 공개하는 이런 기술력들을 보면 벤츠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선점을 하려고 하는지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EQXX에서 가장 많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도 HDP, 현대가 말했던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G90에서 선보이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올해 2022년 말에 나오는 라이다 센서를 탑재한 그 G90에서 최초로 선보인다라고 했죠. 소비자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G90를 출고받으면 연말 내년에 새롭게 나오는 G90에는 레벨 3 자율주행이 탑재가 되는데, 그럼 이거 호구 아니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오닉 5도 한 사례가 있죠. 배터리 모듈 하나를 더 탑재해서 주행거리를 늘린 상품이 나와버리니까 기존에 산 사람들 이거 호구냐, 굉장히 쓴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EQS 그리고 EQE, 특히 EQE는 그렇다 치고 EQS는 기함급의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EQXX가 선보인 기술력이나 전기차의 사양들을 보면 이거 EQS 지금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 1, 2년 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공개하는 전기차만의 미래차의 기술력들을 보면 소비자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선점, 우리의 기술력 과시, 그런 의도로 보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거 샀는데 조금 있다가 이 브랜드에서 또 다른 기술력의 차가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차를 어떤 걸 언제 사야 될지 모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를 산다고 해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차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퇴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따지면 테슬라 전기차를 사는 건 굉장히 혜자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을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출고한 다음에 이거를 뭐 구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OTA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내 차가 빠른 시간 내에 퇴보할 일은 없게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지만 기술력, EQXX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여도 이 기술이 실제 우리가 인도돼서 출고받는 차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차를 구입을 해서 한 5년 동안 타도 그 기능, 그 이후에 충분히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그쯤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츠 전기차를 구매 목록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신 분들에게 이런 갖가지 새로운 기술들과 신차들이 발표를 될 때 어디까지나 기술력의 과시, 이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개발을 했고 이거를 상용화 시킬 것이다 라는 방향성에 대한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사고 싶은 EQS, EQE, 그리고 하반기에 또 같이 나올 EQB까지 해서 벤츠 전기차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대로 출고를 받으셔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극강의 기술력으로 진보된 시장 선점을 주도하는 벤츠의 그 브랜드에 걸맞게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 두각을 여심없이 발휘하는 그런 명차 브랜드로 길이길이 남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